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아, 연휴 며칠 같이 이렇게 좀 쉬어버렸네요. 예, 앞으로는 연휴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끝까지 한번 가줘야 될 텐데, 어, 하여튼, 그래도, 차분히, 여러분들이 이 덤으로, 있죠. 덤으로 이 상법을 좀 이렇게, 얻는다 생각을 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만약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편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편하게 공부하시고 제가 이 하는 것이 혹시라도 예, 몇 분이라도 소화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됐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원래 취지대로 너무 많이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에게 다른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뭐 30분씩 찍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양해를 하시고 항상 한두 문제씩 이렇게 하니까 덤으로 뭔가를 좀 얻겠다 생각을 하고 가볍게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부담스러워지고 그런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요 하나하나 풀어주는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이 같이 소화하면서 들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주식 양도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 주식 양도는 우리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할 때, 이 소규모 주식 회사에서 주주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주주들만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법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13번인데요. 변시 1회 2012년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였습니다. 풀어보면요. 일단 1번 보시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고 근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식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이렇게 정관을 정하고 그리고 양도에 이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신 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주식회사는요. 일단 우리가 인적회사와 다르게 사원의 퇴사 제도가 없죠. 인적회사인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의 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주식회사는 그런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지분인 주식의 양도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것 아무 문제 없고요.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 양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판례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분쟁, 경영 간섭 목적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까지 했다. 그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법령이죠. 법령. 상법이나 특별법, 법령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으로도 가능해요.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제한이 바로 이사회 승인입니다. 근데 판례가요. 이 전면적 금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일정 기간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 무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관상의 양도 제한을 만약 위반하잖아요. 그 양도는 일단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일단 주식 양도와 자유와 제한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여러분이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정관상 양도 제한에 위반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렇죠.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 위반하면 안 되죠. 승인을 얻지 않고 했을 때는 그는 어떤 대세요 개념이 아니고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 가보시면 정관상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 양도 승인 거부에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서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이내에 상대방을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라 너희들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가능하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대박 주식회사 이사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주주 양도인이 그죠? 주식 양도인이에요. 양수인 B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죠? 양도 이미 했죠. 양도할 때 했다도 될 수 있지만 할 때 만약에 승인 청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양도할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했단 말이죠. 이 승인해 주면 끝나요. 승인해 주면 끝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양수인 지정해달라 알겠죠? 양수인 지정해달라. 만약 승인을 거부했을 때 양수인 지정해달라 할 때 양수인 지정하게 되죠? 그럼 이 지정 양수인은 누구에게? 예, 주식 양도인에게 매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승인 청구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사의 승인 없이 양수인이 먼저 양도 받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양도인 A는 서면으로 양도 승인 청구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 물론 주주 명부 폐쇄 기한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명의계서 자체는 폐쇄 기한 종료 후에 가능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승인 여부의 통지예요. 이렇게 승인 청구해달라 해서 승인 청구가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청구인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거부 통지가 없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양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사 승인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 거부 통지를 했다. 그죠? 거부했다. 그러면 그때는 통지 후 20일 이내에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 사람을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회사가 사라.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지문을 가보면 정관상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했죠. 그땐 이사회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지정하고 이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청구를 한 주주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주식 내가 사기로 했으니까 나에게 팔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청구할 때 주식의 매도 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틀렸습니다. 회사법상 있죠. 주식을 매매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가격 결정은 협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주주와 매수의 청구인 간의 협의로 결정해야 되죠. 매수 가격은. 알겠죠? 주식의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양도 상대방의 지정 청구, 지정된 자의 매도 청구권, 매도 가액의 결정, 여기 매도 가액의 결정입니다. 이 부분은 주주와 매도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알죠? 협의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박 주식회사에 승인 청구했을 때 만약에 이사가 승인을 안 해줬죠. 그러면 A가 상대방 지정 청구나 매수 청구권 행사했겠죠. 지정 청구했더니 지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지정하면 이 지정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죠.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매도 청구합니다. 알겠죠? 팔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 여기에서 양도인이 양 A가 상대방을 지정 청구했다. 지정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회가 지정을 하면 청구 후 2주간 내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을 서면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2주간 내 상대방의 지정 통지가 없어요. 이사의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정 상대방의 매도 청구권이에요. 지정된 자 C는 지정 통지일 후 10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 청구를 합니다. 물론 조심할 게 이 매도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어 버린다. 그죠? 그럴 때 지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매도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일단 10일 내에 매도 청구 없으면 양도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렇게 매도 청구했잖아요. 매도 가액 결정되죠. 매도 가액 결정은 어떻게 한다? 협의로 한다. 우선적으로 그 주주와 매도 청구인이 협의하고 난 다음에 만약 안 된다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이 청구해서 30일 협의가 없다. 그죠? 그러면 법원은 재산 상태나 사정 참정해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를 했잖아요.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매수 청구했을 때는 회사가 주식을 양도를 거부하고 주주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보시면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해서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주식 양수인에 대한 승인 청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식 취득한 양수인이죠. 사후 승인 청구를 했습니다. 승인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양수인 B의 사후적인 승인 청구를 했는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서면으로 취득 승인 청구하겠죠. 실익은 경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 사전 승인 불가능, 부적당히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포괄승계, 경매, 포괄승계, 합병, 상속 등 취득 있죠. 취득 승인 청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 승인 청구가 왜 의미가 있냐면 경매 등의 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죠. 그 다음에 포괄승계 취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죠. 이 취득 승인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다. 어쨌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사후적 승인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 B가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해요. 양도 승인을 일단 거부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때
실제 주식 취득한 B가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는요.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매수 청구 후에 나중에 사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수인의 주식 매수 청구는 실제로 취득한 B가 주식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주식 취득한 적이 없으면 그죠? 매수 청구도 할 수 없고 매수 청구 사후 취득도 안 되고 하자 치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그죠? 그래서 매수 청구 즉시 매매가 해체된다. 이걸 한번 잘 따져보면서 그 내용을 웬만하면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는 늘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죠? 주식시의 양수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많이 남진 않았는 것 같아요. 100일 정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힘내시고 하여튼 차분히 정리를 잘 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